계단 타고 내려가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졸린 거예요. 에너지가 뭔가 있어. 반파크 리포트 엑스포 유메시마 행사장에서 4일 동안 취재를 모두 마치고 이제 5일차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엑스포 기념공원입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가 열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저쪽에 건물 보이시나요? 저게 70년 엑스포가 열렸을 때 사용되었던 엑스포 본부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원관리사무소로 이제 바뀌었죠. 눈앞에 바로 보이는 태양의 탑. 자, 이렇게 공원도 잘 입장을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반파크 리포트 마지막 날 여유있게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유메시마를 뒤로 하고 다음으로 간 곳은 1970년 세계박람회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스이타 엑스포 기념공원입니다. 자, 태양의 탑으로 가기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국관이 있었던 흔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대한민국관, 부지면적 4,150제곱미터. 태양의 탑 바로 왼편에 세워진 당시 한국관은 4층 규모로 이번 엑스포 때보다 더 큰 면적, 더 큰 규모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평화를 주제로 과거, 현재, 미래의 3가지 전시실과 종각, 무용 공연장을 갖췄다고 합니다. 아, 맞다. 태양의 탑 뒷면에도 얼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뒤에 있는 검은색 얼굴은 과거를 뜻하고요. 자, 정면에 봤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입을 삐죽하게 낸 그 얼굴은 현재를 의미하고, 맨 위에 꼭대기에 설치해 놓은 금색 마스크 같은 게 있죠. 이거는 미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태양의 탑에 얼굴이 4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이따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엑스포의 상징과 같은 건축물 태양의 탑은 일본의 예술거장 오카모토 타로가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남은 하나의 얼굴은 바로 지하 전시실에 있는 일명 땅속의 태양, 인간의 정신세계와 소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땅속의 태양을 지나면 높이 솟아오른 일명 생명의 나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진화의 과정을 한 곳에 모아놓은 상징적인 전시 공간입니다. (70년) 당시 이곳에는 지붕 위에 있는 야외 전시실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무슨 태양의 탑에 무슨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계단 타고 내려가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졸린 거예요. 나만 그런 건가? 에너지가 뭔가 있어.
자, 다음으로 갈 곳은 1970년 엑스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엑스포 70 파빌리온으로 가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요. 태양의 탑과 함께 엑스포의 랜드마크 건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엑스포 타워의 일부분을 따서 지금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엑스포 70 파빌리온은 1970년 엑스포의 모든 것을 담은 홍보관으로 당시의 철강 전시관을 그대로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철강관 가운데에 있는 큰 규모의 음악당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70년 엑스포 통계를 살펴보죠. 당시 하루 입장 요금은 우리 돈으로 약 7,000원. 총 관람객 수는 6,400만여 명, 이번 엑스포의 약 2.5배에 달하죠.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통계는 행사장 내에서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별관으로 이동해서 더 엄청난 걸 보여드리죠. 각 전시관별 유니폼을 전시한 모습을 구경한 뒤에 2층으로 올라가면 미래를 상징하는 실제 황금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1970년 당시에 태양의 탑 꼭대기에 설치되었던 오리지널 황금 얼굴이라고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2대째라고 하네요. 70년 엑스포 행사장의 총 면적은 330헥타르, 이번 엑스포보다 2배 더 넓은 규모죠. 그리고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무선전화, 근거리 통신, 무빙워크, 전기 자동차 등을 처음 선보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엑스포가 폐막한 후 2년 만에 지금의 엑스포 기념공원이 만들어졌죠. 자, 엑스포 70 파빌리온을 다녀왔습니다. 1970년대 엑스포가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게 개최가 되었었는데 요번에 하는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하고 비교하면은 꽤나 아담한 수준이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또 다시 등장한 엑스포 70의 또 다른 유산, 큰 지붕의 일부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모뉴먼트로서 세운 것 같아요. 야, 이거 생각보다 거대하다. 여기 일본 정원도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일본 정원은 70년 엑스포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원 중에서 근세 정원지구 쪽에 있는 신지이케라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마음 심자 모양으로 생긴 연못이라고 합니다. 상대, 중세, 근세, 현대의 4개 구역으로 나눠 각기 다른 풍광을 자랑합니다. 자, 일본 정원 다녀왔고요. 곧바로 갈 곳은 바로 국립민족학 박물관입니다. 아, 오늘 평일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러 온 애들이 많네요. 1977년에 세워진 국립민족학 박물관은 전 세계 민속 자료와 전시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대륙별로 전시실이 나뉘어져 있는데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질 정도로 이 박물관의 전시 규모는 엄청납니다.
여기서부터가 한국과 관련된 문화 전시입니다. 한반도 관련 전시는 생각보다 엄청 공을 들인 모양이더라고요. 야, 한복 입은 성모 마리아는 처음이네요. 심지어 왜 바깥에 주막을 따로 만들어놨네? 야, 진짜 민속촌 뺨치게 재현을 잘 해놨네요. 나라, 대륙별 전시 외에도 음악, 언어와 관련된 전시 코너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어학을 다루다 보니까 언어 전시를 엄청 흥미있게 봤습니다. 국립민족학박물관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좀 빠르게 좀 돌아다녔는데도 시간이 2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잘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갖고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틀, 사흘 정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이 영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엑스포는 다 끝났겠죠. 그런 아쉬움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니 엑스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엑스포 기념공원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엑스포 시티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도착했네요. 엑스포 시티입니다. 70년 엑스포 당시에는 놀이공원이었죠. 엑스포 시티에서 가장 거대한 걸 꼽자면 바로 이 오사카 휠을 꼽을 수 있는데요. 높이 123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관람차로 기록되어 있죠. 탔는데 로봇이 있네요. konnichiwa, 僕韓国から来たよ. 제가 살짝 무릎 위에 쓰다듬고 그렇게 해줬더니 얘 지금 잠들었어요. 오, 저기 저 너머에 아베도 하루카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공중정원 전망대도 또 보이네요. 다음으로 갈 곳은 저번 생방송에서 사키님이 추천해준 곳입니다. エキスポシティに入る手前のところにですね、当時のエキスポでやっていた実際のメニューが食べられるっていうレストランもありますんで、よかったら万博食堂っていうお店なんですけれども、 사키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그곳 반파크 식당 도착했습니다. 식당 곳곳에 장식된 옛날 엑스포의 흔적들. 이런 레트로한 분위기 속에서 먹어볼 것은 바로 이 음식입니다. 이게 보르시치고요. 그리고 이게 피로시키입니다. 만약에 엑스포에 러시아관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음식을 제공해주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주문한 겁니다. 토마토의 은은한 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하얀 게 요거트인가?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토마토 스튜 그런 느낌이네요. 맛있어요. 보통 다이어트 하거나 몸 관리를 할 때 마녀 스프를 해가지고 먹잖아요. 이거는 진짜 맛있게 만든 마녀 스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 안에 만두처럼 해놨구나. 고기가 들어가는 계란 샐러드, 그게 빵 안에 들어가 있는 맛이에요. 옛날 고로케와 비슷한 맛이 나는데요. 야, 이 피로시키를 보르시치에다가 찍어서 먹으니까 토마토 맛이 싹 배어들면서 확실히 부족했던 맛을 잘 보충해 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궁합에 잘 맞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 유산 탐험을 끝으로 반파크 리포트의 취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있었으니. 비바람!
갑자기 내린 큰 비 때문에 모노레일 역 쪽으로 바로 피신을 했는데 지금 신발이 다 젖었어요. 좀 짜증나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 지을 건 마무리 지어야 되죠. 네. 자, 5일차까지 다 마무리 짓고 이로써 밥바꿔 리모트의 모든 취재는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번외편하고 에필로그까지 남아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뒤에 이어서 현실세계 리포트도 따로 제작을 해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끝까지 체네시아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0년 엑스포부터 올해 엑스포까지 이렇게 다 돌려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아직까지도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물론이고 볼거리도 물론이고 이번 엑스포가 아니었으면은 세계에 대한 그런 시선이 아직까지 좁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엑스포 자체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 이 정도를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젖은 발 좀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취재는 끝났지만 그냥 돌아가기에는 아쉬운 오사카. 좀 더 보고 싶으시죠? 엑스포 다음으로 중요했던 일정, 다음 시간에는 리얼 하늘 교류회를 통해 다녀온 오사카의 명소, 그리고 숨겨진 엑스포의 흔적까지 모두 소개해드립니다. 본편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엑스포의 생생한 모습은 회원 전용 영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가입을 꼭 눌러주세요.